이 영상에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한정판 스톤브레이커 피규어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스톤브레이커 피규어 받아가세요. 첫 번째, 아이언맨이 완벽하게 앤트맨을 날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 아이언맨이 과거 뉴욕으로 가 스페이스 스톤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정확도를 요하는 과정. 앤트맨을 스페이스 스톤이 든 가방으로 날려버리는 장면에서 손가락 튕기기로 앤트맨을 날려버립니다. 평소의 톤이라면 굳이 이와 같이 불확실한 방법을 택할 리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이 방법으로 인해 앤트맨은 아주 완벽하게 목표물에 안착하죠. 토니가 이토록 완벽하게 앤트맨을 손가락 튕기기로 원하는 위치에 딱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네뷸라와 함께 우주를 표류하며 20일 넘게 손가락 튕기기를 연마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달인이 된 토니는 개조의 개조를 거듭한 기계 네뷸라마저 가지고 노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앤트맨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날리는 것 정도야 손가락 튕기기의 달인이 된 토니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두 번째, 캡틴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오마주. 엔드게임 후반부, 토니가 만든 인피니티 건틀렛을 손에 넣은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하려 하자 캡틴 마블이 날아와 타노스를 공격하고, 그가 핑거 스냅을 하지 못하게 건틀렛을 낀 그의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잡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이 장면의 구도와 온 힘을 쥐어짜며 구겨지는 캡틴 마블의 표정은 인피니티 워 후반부에서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가지러 가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손을 두 손으로 막아서는 캡틴 아메리카의 장면과 완벽하게 겹쳐 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두 캐릭터 모두 캡틴이라고 불린다는 점이죠. 세 번째, 가모라가 멘티스를 협박한 이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두 번째 볼륨에서 멘티스가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오갤 멤버인 스타로드와 드렉스는 멘티스에 의해 속마음이 그대로 오픈됩니다. 이때 멘티스가 가모라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쓰려 하는데, 가모라는 능력을 쓰려는 멘티스의 손목을 붙잡고 자신에게 그 능력을 쓰면 턱주가래를 부숴버린다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이는 가모라의 까칠한 성격 탓도 있지만 사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소울스톤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네 번째, 아우디의 토요타 자동차 디스. 양자 영역을 빠져나온 앤트맨은 5년의 시간이 지난 뒤 황폐해진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앤트맨은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며 어리둥절해하는데, 그의 옆으로 자전거를 탄 소년이 지나갑니다. 앤트맨은 그 소년을 불러세우고 카메라는 이 둘을 번갈아가며 꽤 오랜 시간 말없이 그들을 화면에 담는데, 이때 앤트맨의 앵글에 딱 걸리는 배경은 엉망이 되어 버려진 처참한 모습의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1997년 세계 최초로 양산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최고의 연비 효율을 자랑하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작중에서 이렇게 엉망인 모습의 토요타 프리우스와는 비견되는 것이 바로 어벤져스 멤버들이 타는 차량들인데, 작중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은 아우디의 신형 전기차 이트론 모델을 타고 등장합니다. 토니를 설득하러 갈 때 캡틴과 블랙 위도우, 그리고 앤트맨이 타고 가는 차는 아우디의 전기차 라인인 이트론 SUV 모델이고, 시간여행 이론을 완성한 토니가 캡틴의 앞에 나타날 때 타고 온 차 역시 아우디의 전기차 라인인 이트론의 컨셉카입니다. 심지어 이 장면에서 토니의 아우디 이트론 컨셉카를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토니는 캡틴을 지나쳤다가 다시 천천히 후진하여 캡틴의 앞에 차를 세우죠. 토니가 트렁크에서 방패를 꺼내어 캡틴에게 전달할 때까지 카메라의 앵글에는 계속해서 아우디 이트론 자동차가 걸려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서 토요타 프리우스가 문을 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우디의 이트론이 주도하는 순수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하는 아우디의 토요타에 대한 디스를 내포한 포부를 보이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우디 이트론의 공식 모델은 캡틴 마블 브리 라슨과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다섯 번째, 텐스베르크. 오딘은 기원전 965년 스페이스 스톤인 테서렉트를 노르웨이 텐스베르크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이드라의 고위 간부 레드스컬은 노르웨이 텐스베르크에서 테서렉트를 발견하게 되죠.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오딘이 죽음을 맞이하고 헬라에 의해 묠리르가 부서지는 곳이 작중에서 노르웨이 어딘가로 나오는데, 이곳 역시 노르웨이 텐스베르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드게임에서 뉴 아스가르드로 나오는 곳 역시 노르웨이의 텐스베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뉴 아스가르드의 주요 산업이 어업인 것처럼 묘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텐스베르크는 어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토르에 관련된 사건 사고의 배경이 유독 노르웨이의 텐스베르크인 이유는 토르라는 캐릭터의 원전인 북유럽 신화가 바이킹족의 신화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텐스베르크는 역사적으로 바이킹족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인 토르가 노르웨이의 텐스베르크에 뉴 아스가르드를 세운 것은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여섯 번째, PC.
마블이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점차 작품 속의 정치적 올바름, 즉 PC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디즈니의 과거 짙은 백인우월주의 성향에 대한 반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무력한 백인 남성 캐릭터를 구해주기 위해 뭉치는 다인종 여성 히어로들의 장면 연출과 캡틴 아메리카의 이름을 흑인 사이드킥에게 넘기는 장면,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왕자리를 흑인 여성 캐릭터에게 선의하는 장면을 이러한 PC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MCU에 합류하게 되는 한국 배우 마동석의 소식 역시 이러한 흐름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네요. 7번째, 네뷸라의 부분 컬러 파츠. 과거의 네뷸라가 미래의 네뷸라의 주황색 파츠를 자신에게 장착하여 어벤져스 멤버들을 속이게 됩니다. 이 주황색 파츠는 엔드게임 초반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네뷸라에게서 볼 수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깁니다. 이 파츠가 생기는 시점은 작품 초반 타노스가 죽은 후부터인데 톨의 스톤브레이커에 의해 타노스의 목이 잘리는 순간 타노스의 피가 네뷸라의 얼굴 좌측으로 튀어 묻게 됩니다. 바로 이 다음 등장부터 네뷸라는 타노스의 피가 튄 부분의 파츠를 주황색으로 바꿨습니다. 전작들을 보면 네뷸라는 타노스에게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사실 네뷸라는 그 누구보다 아버지인 타노스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타노스의 피가 튄 부분의 색상을 바꾼 것은 네뷸라의 타노스에 대한 나름의 추모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엔드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숨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저는 4회차까지 한 번 더 보고 와서 또 다른 디테일은 없었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이벤트 공지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초고퀄리티 스톤브레이커 피규어를 구독자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였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노타우루스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와 함께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는 걸로 끝입니다.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유튜버 적측남님께서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이 스톤브레이커 피규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톤브레이커 피규어는 3D 프린트 장인 유튜버이신 적측남님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선물하라고 주신 작품입니다. 이 피규어가 세상에 2개밖에 없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측남 채널에 가시면 이 스톤브레이커와 쌍둥이인 또 다른 스톤브레이커 피규어 나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적측남 채널에도 가셔서 구독하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스톤브레이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